산이 감싸고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는 사천마을. 이곳에도 대를 이어 전통의 맛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은정 씨 가족은 3대째 전통 한과 만들어 왔습니다. 반죽부터 튀밥 부치기까지 모든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과 만드는 기본 바탕이야. 가장 기본적인 바탕인데 찹쌀로 만들어서 말려서 저장해놨던 걸 다시 녹여서 튀기기 전 과정. 튀기는 작업은 기름 온도 잘 맞춰야 합니다. 찹쌀 반죽을 먼저 저온의 기름에 담가 두었다가 끓는 기름에 옮겨 튀겨야 2배로 커지면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찹쌀이 숙성이 됐을 때 이렇게 부푸는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도 참 신기하다고. 한과 잘 만드는 비법, 대를 이어온 집안의 보물인 셈이죠. 어머니가 한평생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 온 한과 10년 전부터는 딸이 물려받았습니다. 그 고무장갑은 왜 끼셨어요? 이거 묻히려고. 조청 바르고 튀밥 붙이는 작업. 일일이 손이 안 갈 수 없습니다. 90 다 된 어머니가 솜에 걷어 붙이고 거들어 주려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와 했던 일, 이제는 딸과 함께합니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배웠어. 내가 이 동네 다 가르쳐줬어. 이 원조다. 원조. 형편 어려웠던 마을은 한과 덕분에 살림살이 나아졌지요. 이곳 사람들은 변치 않고 그 맛을 이어가며 살아갑니다. 아무래도 맛의 차이는 저만 아는 것 같아요. 약간은 있어요. 약간은 있어서 그래도 엄마가 해서 주셔가지고 먹을 때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 기억에. 누군가에게는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고 또 누군가는 삶의 지혜를 담아냈던 음식. 이곳에 오랫동안 전해져 오는 맛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예부터 길하고 상서로운 땅이라 불렸던 서지마을. 오래전부터 창녕 조씨가 뿌리 내리고 터 잡은 곳입니다. 이 종가에는 창녕 조씨가 10대째 살고 있습니다. 창녕 조씨 종가에는 대물림되어 내려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전승되어 온 손맛은 바로 포식회. 이름부터 낯선 이 음식은 말린 생선포로 만듭니다. 식혜하려고 노랑태 지금 삐를 아시고 있어. 포식회는 1년 12달 제사가 끊이지 않았던 종가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음식이죠. 종가니까 제사가 많죠. 종가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제사 많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사 때는 꼭 이 건어물을 써요. 포를 쓰고 그 다음에 어물도 쓰지만 그래서 제사가 많으니까 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긴 음식이 포식회입니다. 이게.
가자미 식혜처럼 생물 생선을 쓰지 않고 말린 생선포를 넣어 만든다고 해 붙여진 이름 포식혜. 결혼해 와서도 시부모한테 배웠어. 시어머니한테 배우고. 그 집안 어른들한테 서로 내왕하면 가르쳐주고 그래. 그런데 이제 며느리한테 물려줘. 그런데 며느리가 잘한다고. 그러니 마음이 든든해. 90 넘은 김상기 할머니 손을 거쳐 이제는 9대 종부 최영간 씨가 물려받아 대를 잇고 있지요. 무를 먹으면 모든 게 편안해. 속이 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 무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 밥과 생선과 무가 합쳐서 삭으면은 이게 소화되는 반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가 꼭 들어가야 되죠. 지금 넣는 건 뭔가요? 예, 엿기름, 질금가루라 이러죠. 예, 그게 모든 걸 삭히는 거죠. 뼈도 이게 어지간히 들어가고. 거기는 고춧가루가. 포식혜는 잘게 썬 생선포에 채 썬 무와 엿기름, 고춧가루, 찹쌀밥 한데 섞어 삭힌 음식입니다. 다른 식혜와 달리 좁쌀 대신 찹쌀로 고두밥 지어 넣는 것이 특징. 밥이 아주 잘 됐어.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건데? 아주 잘 퍼졌다고. 이게 밥 쌀같이 잘 퍼지고 그래서 잘 됐다고. 포식혜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조금씩 해먹던 음식입니다. 고춧가루를 넣어 매울 것 같지만 삭히고 나면 맵지 않고 은은한 맛이 나지요. 식혜가 아주 완성이 잘 됐어. 이제 새기기만 하면 돼. 요런 단지를 갈보 단지라 이래. 이쁘다고. 그러니까 요런 단지에다가 하나 꼭꼭 넣어서. 보름 정도 지나면 알맞게 삭은 포식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조상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은 거기에 나온 부산물로 또 다시 그 다음에 어른에게 또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자료가 또 나오고 그렇게 종갈한 그런 집, 음식도 그런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 음식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포식혜가 탄생했고 여태껏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포식혜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 어르신들 밑반찬으로 그만이지요. 긴 세월 지켜온 음식에는 종부들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사시사철 짙은 푸른빛 변하지 않는 소나무. 강릉에는 하늘로 쭉쭉 뻗은 금강송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소리향기 가득하지요. 울창한 소나무 숲은 그늘 들이우고 바람 시원하니 여름철 마을 사랑방으로도 그만입니다. 강평은 가는 곳마다 소리요, 푸른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앞에 경치 보시다시피 찰져스러한 소리. 옛날부터 강릉 지방에 소나무가 많아가지고 일제 때부터 소나무의 흉터를 내가지고 공진까지 받아가지고 그 단체가 아직도 있다고. 내가 많은 이런 소나무는 이렇게 십자리 이렇게 거부리 해가지고. 자, 한 잔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맛있게 잘 드십시오. 아이, 고맙습니다. 소울 향기 가득한 고장. 이곳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송엽주 빚어 마셨습니다.
솔잎술이라 하면 강릉하면 그 원조가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정말로 이 강릉에서는 소나무 솔잎술이라 하면 옛날부터 좀 했습니다. 소나무 벗삼아 송엽주 한 잔이면 세상 시름 다 잊었죠. 송엽주는 주로 솔잎으로 빚습니다. 솔잎은 쓰임새도 다양한데요. 술 빚기 전 신선한 생솔잎 물에 넣고 끓이면 술 담글 때 쓸 항아리 살균하는데 이만한 게 없다 합니다. 단지 속에는 쓰지 않고 놔두게 되면 여러 가지 균들이 많이 있잖아요. 잡균을. 그래서 이 솔잎 속에는 탄닌 성분도 있고 해서 그 솔에 있는 성분들이 그 소독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이해부터 술은 정성으로 빚는다 했습니다. 제대로 된 술맛 내려면 고두밥 하나째 있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죠. 최대한 수분을 적게 쪄내는 것이 관건. 송엽주는 술밥 지을 때 솔잎 넣어 빚는 것이 특징입니다. 겨울에 미리 채취해둔 잎을 쓰지요. 12월에서 1, 2월 성장이 멈춰 있는 그때 이제 솔잎을 채취해가지고 살짝 쪄서 말려놨다가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준비해두었던 솔잎 넣고 뜸들이면 송엽주를 위한 고두밥이 완성됩니다. 여름에는 고두밥이 쉬지 않게 서둘러 바람에 말려야 합니다. 골고루 펴서 바람 통하도록 길을 만들어주는데 좋은 술 빚기 위해 여간 정성 들이는 게 아닙니다. 송엽주는 2번 빚습니다. 보름 전 담가둔 밑술에 덧술을 더하는 식입니다. 한 번 빚는 술보다 2번 빚으면 술의 깊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지고 오늘 이렇게 빚는 술은 약주를 거르잖아요. 용수를 박아 약주를 얻는 게 2번, 3번 빚는 술에서 그 약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발효된 밑술 꺼내 찹쌀로 지은 고두밥과 섞어 또 한 번 빚는 작업. 이것을 덧술이라고 하죠. 맑은 술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두 번 빚은 술을 항아리에 넣고 또다시 보름을 지내야 술이 완성됩니다. 정성스레 빚었으니 이제 기다리면 되는 일. 나머지는 시간이 할 일이지요. 박아두었던 용수 위로 잘 익은 술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을 기다려 얻은 송엽주입니다. 맑은 술 퍼내고 나면 나머지는 주머니에 넣어 거릅니다. 그러면 우윳빛 진한 막걸리가 되는 거죠. 한 잔에 마시는 술에 그 오랫동안 기다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술 한 독이지만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술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거 하나에 없이 정성을 많이 들여서 빚는 술이 되는 거죠. 자연에서 재료를 찾고 기다림과 정성으로 빚어낸 맛. 이곳이 오랫동안 품어온 소중한 음식입니다.